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결혼식이 한 팀 있거든요. 한 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우사우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사우사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요. 사우사우에서 결혼식을 한 팀을 하는데 지금 사우사우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결혼식 세 팀 결혼식 했었죠. 어제는 지금 신부들 집에 이렇게 각자 지금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리가 너무 먼 곳은 지금 가지 못하고 지금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은 내일 갈 것 같아요. 신혼여행은 내일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어제 결혼한 팀하고 오늘 결혼한 팀하고 해서,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처갓집을 가든가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주문한 대로 이렇게 이제 돈을 이제 얼마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그 돈 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600달러에서 800달러 정도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배정을 해드리는 것이죠. 배정을 해드리게 되면은 그 돈 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 돈 가지고 좀 백화점 가서 뭐 좀 사고 그러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껴 쓰면 쓸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800달러 정도 가지면은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 정도 가지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다 쓰고 이제 이렇게 또 바꿔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은 돈을 많이 쓰지 마시고 아끼십시오. 돈 이렇게 국제기로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안 쓰더라도 돈 쓸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처갓집 가서 제 세창에다 100달러치 이렇게 올려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들, 그리고 장인 장모 오셨을 때에게 용돈 차비죠. 차비 이렇게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들 그때 그대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나가서 차 마시고 이렇게 쓰려고 보면은 한정없이 들어갑니다. 국제결혼은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회사에 돈 들어간 것도 돈 들어간 것이지만은 회사에서 말고 본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쓰는 돈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요. 본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게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아껴서 쓸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신부가 뭘 산다고 했었을 때에게 얼마나 들어가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얼마나 들어가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내가 돈을 대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여운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얼마나 들어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냥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신부가 이렇게 한다라고, 그때 한다라고 마사지 한다고 돈이 들어간다고 했던가요? 근데 신부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느냐, 신랑한테 돈 주라고 그러니까, 나는 신랑한테 돈 주라고 한 적이 없다. 돈 들어간다고 했지 돈 들어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신랑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신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부가 뭘 산다고 했었을 때에게 얼마 들어갑니까? 또 피부 관리하는 거 막 하거든요.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 그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면 괜히 또 신부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 이렇게 이거 피부 관리 하는데 또 이렇게 산다고 할 때 신랑이 이렇게 돈을 대주지 않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거 보면은요, 휴대폰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100만 원 넘고 2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그런 것을 막 사주는 신랑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사주지 말고 한국 가갖고 사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줘버리면 또 신랑은 또 기대치가 있잖아요.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또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렇게 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저렇게 휴대폰을 200만원짜리 사줬다. 그러게 되면은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사줘야 되고 만일에 이렇게 신부가 좀 서운하게 하면은 이럴 수 있겠죠. 내가 200만원짜리 이걸 사줬는데 이렇게 비싼 걸 사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그러면서 서운한 감정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신부 선택하면서 우리가 나이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디 보니까 또 나이에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은 뭐 15살 뭐 이렇게 뭐 17살 17살 이럴 때 이야기하는 것이 뭐 30살 40살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극복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 1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딱 나오거든요. 만약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한 70이 됐을 때 신부는 한 40이라 됐을 때 가정을 이루고 내 가정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신부는 행복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될 수 있으면 나이 차이를 줄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번 말하고 20번 말하고 더 많이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남자가 나이 먹고 자기 소임을 다 못했을 때 신부가 예도했을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 할 수 없잖아요. 어? 남자가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는데 나이는 이걸 극복하기 힘들어요. 뭐 비아그라? 그것도 말 안 듣습니다. 여기 이제 와가지고 결혼하러 왔는데 나이 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아그라를 주지 않는데 비아그라를 준비하고 왔더라고요. 비아그라를 먹어도 이렇게 반응이 안 온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 온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60 좀 넘었겠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결혼은 연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로 결혼하면서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20년 아니면 또 30년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진짜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앞에 진짜 결혼은 연애하고 틀려요. 우리 옛날에 우리 이렇게 유흥업소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젊은 아가씨들 이쁜 아가씨들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같이 같이 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 어린 아가씨하고 그날 이렇게 같이 술 먹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혼한 건 틀립니다. 결혼한 것하고 그렇게 이제 하룻밤을 같이 노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베트남에 와서 결혼한 것은 진짜 결혼이다. 그래서 내가 몇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절대로 20살에 웬만하면 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근데 신랑들 중에서는 진짜 20살 좀 넘어도 될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아. 넣지 마.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재수 있으면 나이 차이를 만약에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차이 난다고 하면 처갓집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신 분들 계십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늙어버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자기 관리만 하면은요, 안 늙어요. 40살 넘어도 이렇게 30살 초반 정도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보면 농촌에서 이런 사람하고 도시에서 이렇게 직접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듯이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관리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어도 먹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면 또 열심히 관리하고 그러면 같이 늙어요. 같이 늙어. 그런다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베트남 노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로 가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그런 데네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신랑하고 뭐하러 사냐? 에? 이렇게 같이 놀게 나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에? 그렇게 말해도 이렇게 그것을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만 했다고 해서 모든 게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또 누가 여기 옆에서 찝쩍거리더라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결혼했으니까 언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렇게 파혼을 해야 그러더라고 신랑이. 결혼이 뭐 장난이냐 그러면 장난이냐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뭐 파혼을 해야 결혼을 한번 결혼했으면 된다는 식으로 끝난다는 식으로 그 이야기더라고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혼을 하다가 살다가도 끝나는데 요 양식 결혼이 뭐라고? 하룻밤 잔 게 뭐라고? 에? 자기가 싫으면 파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신부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감싸 안아줘야 돼요.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에? 결혼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 아내야. 결혼했으니까 너는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결혼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초심,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간다 한다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그리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있어. 이런 얘들은 그러거든요. 베트남 얘들을 보면은 굉장히 매정합니다. 한번 돌아서 버리면요. 한 번 돌아서 버리면은 그 마음을 돌이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을 때, 나하고 가까이 했을 때, 그때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상냥하게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을 화낼 일이 있어도 저 참고, 어떤 거 있게 되면은 신부한테 화내지 말고 회사한테 확인 한번 해보고 이렇게 꼭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요, 이렇게 신랑들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보면은 인감증명을 우리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인감증명을 결혼하면서 무슨 인감증명을 가져오라나, 인감도장하고 같이. 그 쓰임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베트남에 혼인신고 하려면 혼인관계증명하고 기본증명하고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발급 받아갖고 그것을 여기 저 대사관에서 이렇게 인증받고 이렇게 공증 받아갖고 애교부에서 이렇게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번역해갖고 애교부로 거쳐갖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대사관에서 무과자 증명 받을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요, 그것을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을 발급받다든가,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을 발급받는다든가, 기본증명을 발급받아갖고 온다든가, 이것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직접 받는 것만 실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사관에서는 본인이 안 가면 못 받잖아요. 본인이 대사관에 가지 않으면은 그걸 받지를 못해요. 혼인관계증명과 기본증명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위임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임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위임장을, 그 인감증명을 거기에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그 하노이 대사관에 있는 우리 일을 봐주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이임을 해준 겁니다. 그때 인감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이 들어가고 또 인감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혼인관계증명하고 기본증명을 발급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과자 증명도 받고 이렇게 해서 번역공증 해가지고 애교부에서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인감증명하고 인감도장을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저 하노이 가고 직접 발급받고 오든가, 혼인관계증명하고 기본증명 직접 발급받아갖고 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한국에 가가지고 그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거 있잖아요. 그 이임장 도장 어디 찍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보내주든가, 이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근데 이제 그걸 하는데 한국에서 그걸 그 위임장에다 도장을 찍고 이렇게 글자를 쓰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어설프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소리를 좀 잘할 것 같은 사람도 설명을 한참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에 인감 증명하고, 그리고 인감 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직접 신랑이 직접 그 기재를 하면서 쓰고, 우리가 어때 썰악해가지고 쓰겠지 않겠습니까? 쓰고 나서 도장 찍고 그대로 도장은 가지고 가고 인감 증명은 뒤에다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감 증명을 우리가 혼인관계 증명하고 기본증명 발급받을 때 이게 쓰고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회사를 믿고 이렇게 가지고 오십시오. 인감 증명하고 기본증명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혼인 이렇게 말하자면 결혼식을 다 마친 다음에 필요합니다. 결혼식을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한국에 가기 전에 그걸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안 하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신부하고 혼인신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돈을 아껴 쓰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또 그리고 또 신부가 뭘 살라고 그 얼마 들어가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이제 휴대폰 한국에 쓰다가 나는 좋은 거 쓰고 내가 쓰던 것들 신부한테 주고 그러는데, 그건요 신부가 안 쓰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부들은요 갤럭시는 안 쓰고 전부 다 아이폰을 쓰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신랑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 결혼식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감증명 준비하시고 인감 도장도 같이 가져오십시오. 또 사진 넉 장도 필요합니다. 사진 넉 장 어디서 필요하냐면요, 피검사를 한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건강검진을 한국에서 하는데 또 여기서 또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건강검진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여기 혼인신고 할 때는 안 써줘요. 한국에서 안 써줘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다시 건강검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신랑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인감도장 필요했지 않습니까? 인감도장 이렇게 찍는 데가 이임장 있고 다른 거 또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 이제 혼인관계증명 기본증명하고 이렇게 발급받으면은 그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신부 고향에 가서 이렇게 접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혼인신고단하고 신랑 거 이제 신상 적고 신부 거 신상 적어가지고 그때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넉 장씩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때 꼭 잊지 마시고 가지고 오시면은 이렇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사진 넉 장 꼭 챙겨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류 인감도장 그리고 돈에 관한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렇게 결혼식 진행할 건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 다시 라이브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